돌아온 아들, 사라진 진실. 1장. 30년의 기다림. 이정순의 손은 낡은 전단지를 붙이는 동작에 익숙했다. 78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매년 봄이 오면 어김없이 시장 골목을 찾았다. 전봇대마다 가게 입구마다 같은 사진을 붙였다. 5살 민수의 웃는 얼굴. 30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다. 정순 씨, 이제 그만 좀 하시게. 30년이나 지났는데. 구멍가게 주인 박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은 살아있어요. 정수는 테이프를 한 번 더 눌러붙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순을 이상한 눈으로 봤다. 집착에 사로잡힌 노인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엾은 어머니. 하지만 정수는 개의치 않았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녀는 믿었다. 민수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시장 골목을 걷다 보면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분비는 인파 속에서 잠시 과일을 고르던 사이 손을 놓친 그 순간. 뒤돌아보니 민수가 사라져 있었다. 처음엔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목이 쉬도록 이름을 불렀다. 경찰에 신고했고 동네 사람들이 총동원돼 찾아 헤맸지만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정순의 삶은 멈췄다. 아니, 되돌아가기만 했다. 매일같이 그날을 떠올렸다. 내가 조금만 더 손을 꽉 잡았더라면, 과일을 고르지 않았더라면, 단 몇 초만 더 일찍 뒤돌아봤더라면,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전단지를 다 붙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좁은 연립주택 2층, 30년 동안 한 번도 이사하지 않은 집. 혹시라도 민수가 돌아왔을 때 찾을 수 있도록. 정수는 이 집의 주소를 기억할 거라고, 언젠가 문을 두드릴 거라고 믿었다. 저녁 7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정순이 문 앞에 서서 물었다. 어머니.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35쯤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입니다. 정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30년. 1950일을 기다렸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돌아왔다. 민수야. 정말 내가 맞니?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다가섰다.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오래 걸렸어요. 기억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정수는 그를 끌어안았다. 아들의 체온, 아들의 숨소리. 그녀가 평생 그리워했던 것들. 하지만 품 안에서 이상한 느낌이 스쳤다. 뭔가 다른 것 같았다. 키도 체구도 심지어 냄새까지도. 하지만 정수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다. 30년이면 사람은 변한다. 5살 아이가 35 어른이 되었는데 같을 리가 없지 않은가. 의장. 믿고 싶은 마음, 믿을 수 없는 현실. 제가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서 어머니의 DNA와 매칭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민수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분히 설명했다. 딸 민경과 아들 민호, 정순의 다른 자식들도 급히 달려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민경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기억이 없었어요. 어느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제 기억은 10살 때부터예요. 그전 일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고 최근에 우연히 오래된 사진을 보다가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유괴 피해 아동들이 흔히 겪는 트라우마성 기억상실, 보육원 생활, 성인이 되어서야 시작된 뿌리찾기. 모든 것이 그럴듯했다.
민경은 감격에 겨워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야. 나 기억나. 내가 오빠 동생이야. 민경이. 맞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렴풋이. 괜찮아. 이제 천천히 기억하면 돼. 민호도 감정이 복받쳐 말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던 거. 민수가 정순을 바라보며 물었다. 응, 그랬지. 내가 흰 강아지를 갖고 싶다고. 맞아요. 흰 강아지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다. 가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의 기적. 돌아온 가족. 하지만 정순만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민수가 젓가락을 잡는 방식이 달랐다. 어린 민수는 왼손잡이였다. 그런데 이 남자는 오른손으로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물론 30년 동안 교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중에도 정수는 계속 관찰했다. 민수가 밥을 먹는 방식, 물을 마시는 방식,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모든 게 미묘하게 달랐다. 어린 민수는 왼쪽 볼에 보조개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오른쪽에 있었다. 아니, 잘못 본 걸까? 30년 전 기억이 왜곡된 걸까? 민수야, 내가 좋아하던 노래 기억나니? 노래요?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 뭐였죠? 곰 3마리. 내가 그 노래를 참 좋아했어. 아, 맞다. 곰 3마리. 민수가 무릎을 쳤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민수가 좋아한 노래는 곰 3마리가 아니었다. 섬집 아기였다. 그걸 시험해 본 것이었다. 그리고 민수야, 내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도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뭐였죠? 짜장면이었지.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맞아요. 짜장면. 민수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또 틀렸다. 민수는 짜장면을 싫어했다. 짬뽕을 좋아했다. 정순의 가슴이 점점 더 답답해졌다. 그날 밤 정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30년 만에 아들을 만났는데 의심부터 하다니. 하지만 어머니의 본능은 계속 경고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새벽 3시, 정수는 민수의 방 앞을 지나갔다. 불이 켜져 있었다. 문틈 사이로 민수가 노트북을 보고 있는 게 보였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을까? 정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소리가 날까봐 멈췄다. 3장. 의심의 그림자. 민수가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가족에게 스며들었다. 민경의 아이들과 놀아주고 민호에게 사업 조언을 하고 정순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형, 정말 대단해요. 기억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적응해요?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냥 가족이니까요.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민수가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정수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어머니, 이 집이 어머니 명이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응, 그래. 왜? 아니요, 그냥. 제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집안일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세금이나 관리 같은 것도 복잡하잖아요. 괜찮아. 민호가 다 해주고 있어. 정수는 슬쩍 말을 돌렸다. 그리고 어머니 예전에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디서 들었니? 정순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아, 민호 형한테 들었어요. 경기도 쪽에 있다고. 요즘 개발 지역이라 가치가 많이 올랐다던데요.
민수는 태연하게 답했지만 정수는 불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며칠 후 민수는 자신이 실종되던 날의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시장이었어요. 어머니 손을 놓친 순간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차에 태웠죠. 검은색 승용차였던 것 같아요. 맞아, 검은 차였어. 목격자가 있었어. 민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차 안에서 누군가 제게 사탕을 줬어요. 딸기맛 사탕. 정순의 눈이 커졌다. 딸기맛? 아니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민수가 포도맛 사탕을 좋아한다고 진술했었다. 유괴범이 포도맛 사탕으로 유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다. 민수야, 확실해? 딸기 맛이었어? 네, 어머니. 왜요? 민수가 순수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그냥.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쌓여갔다. 며칠 뒤 정수는 민수가 자신의 방 서랍을 뒤지는 걸 목격했다. 민수는 급히 서랍을 닫고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펜 좀 찾으려고요. 펜은 거실에 있어.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하지만 정순의 서랍에 펜 같은 건 없었다. 뭘 찾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정수는 민수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나는 통화 소리를 들었다. 응,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네, 알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노인네가 생각보다 까다롭긴 한데 곧 해결될 겁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노인네라니?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부른다고? 사장. 사라진 기록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민수가 말한 보육원을 찾아갔다. 서울 외곽의 작은 보육원. 30년 된 낡은 건물이었다. 실종아동 민수라는 아이를 찾고 있어요. 90년대 중반에 여기 있었다고 하던데요. 원장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민수요? 잠시만요. 그녀는 오래된 서류를 뒤적였다. 한참을 찾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네요. 그 시기 기록이 일부 없어요. 화재가 있었거든요. 2000년도에. 화재요? 네, 서류 보관실이 불탔어요. 많은 기록이 소실됐죠. 정수는 허탈했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의 화재. 우연치고는 너무 교묘했다. 혹시 그때 여기 계셨던 선생님은 안 계세요? 다들 그만두셨어요. 제가 5년 전에 원장으로 부임했거든요. 다음으로 정수는 민수가 말한 병원을 찾았다. 기억상실로 치료받았다는 병원. 하지만 거기서도 같은 답을 들었다. 컴퓨터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오래된 기록들이 유실됐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처럼. 정수는 마지막으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아갔다. 다행히 담당 형사 중 한 명이 아직 근무하고 있었다. 이정순 씨 기억합니다. 30년 전 실종 사건. 참 안타까웠죠. 형사님, 혹시 그때 기록이 남아 있나요? 형사는 한참을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상하네요. 파일이 손상됐다고 나오는데. 손상됐다고요? 네, 누군가 접근 기록도 있고. 이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신발 상자. 그 안에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그가 그린 그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정순만 아는 비밀 장소였다. 하지만 상자를 꺼내는 순간 정수는 얼어붙었다. 상자가 비어 있었다. 모든 사진이, 모든 그림이 사라져 있었다. 정수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누가 이걸 가져갔지? 이 위치를 어떻게 알았지?
어머니 뭘 찾으세요?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순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옛날 사진 찾으시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사진? 너 어떻게 알았니? 그냥. 어머니라면 그러실 것 같아서요. 민수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정순에겐 섬뜩하게 느껴졌다. 5장. 또 다른 민수의 흔적. 정순 씨. 정순 씨 계세요? 며칠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순이 문을 열었다. 오랜 친구 김영자였다. 영자야, 무슨 일이야? 정순 씨. 영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민수 찾았다는 그 사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영자는 정순을 집 안으로 데려가 앉혔다. 내가 며칠 전에 서울 대병원에 입원한 조카 문병을 갔었잖아. 그런데 거기서 의식을 찾은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환자가 오랫동안 혼수 상태였대. 그런데 최근에 깨어났는데 신원 파악이 안 된대. 근데 정순 씨, 그 사람 나이가 35쯤 되고 얼굴이. 영자가 목소리를 낮췄다. 민수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정순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영자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 환자가 계속 엄마라고 중얼거린대. 그리고 시장이라는 단어도 반복한다고. 정수는 손이 떨렸다.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민수는 누구란 말인가? 영자야, 그 병원이 어디야? 서울 대병원 7층 중환자실이래. 근데 정순 씨 혹시? 응, 알겠어. 고마워, 영자야. 정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 있는 민수가 눈치챌까 두려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태어난 척 저녁을 준비했다. 민수가 부엌에 들어와 말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아니, 집에 있었는데. 그래요? 영자 이모가 왔다 가셨던데.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정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 사람이 영자를 봤다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건가? 6장. 진짜의 귀환. 다음 날 아침 정순이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이정순 씨 댁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실종아동 전담팀입니다. 혹시 최근에 민수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까? 정순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네, 일주일 전에.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경찰들은 거실로 들어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정순 씨, 최근 실종아동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DNA 검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유족들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는 조직입니다. 그게 무슨? 며칠 전 우리가 확보한 DNA 샘플 중에 귀하의 아들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됐습니다. 30년 전 유괴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것입니다. 경찰은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 DNA는 현재 귀댁에 머물고 있는 민수 씨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수는 눈앞이 아찔했다. 역시 그랬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의문이 들었다. 그럼 진짜 민수는 어디 있나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서울 대병원에 신원미상의 남성이 혼수 상태로 입원해 있었는데 최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DNA를 검사한 결과 경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귀하의 아들일 가능성이 99.8%입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겠어요. 그 전에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 댁에 있는 그 남자를 자극하지 마십시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포영장을 준비하는 동안 평소처럼 행동해 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찰이 말을 이었다. 이 조직은 매우 치밀합니다. 피해자의 과거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고 심지어 관련 증거들을 미리 없애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보육원 화재도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자신을 속였는지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태연한 척했다. 민수는 여전히 웃으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그래요? 건강 조심하세요. 민수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정수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7장. 위장된 아들의 정체.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수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며칠 후 민수가 외출한다고 했을 때 정수는 몰래 그를 따라 나섰다. 민수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정수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미행했다. 78세의 노인이 하기엔 힘든 일이었지만 진실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다. 민수는 한 고급 빌딩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정수는 근처 카페로 숨어들어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봤다. 민수의 입모양이 읽혔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노인네가 좀 까다롭긴 한데. 괜찮습니다. 재산 정리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일주일 안에 넘기겠습니다. 정수는 온몸이 떨렸다. 녹음이라도 해야 하나? 하지만 손이 떨려서 핸드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민수는 통화를 끝내고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숫자를 보니 12층에서 멈췄다. 정순이 계단으로 12층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미 숨이 차올랐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한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걱정 마세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노인네가 의심하긴 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요. 서두르게. 경찰이 냄새 맡기 전에 끝내야 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땅 문서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 받을게요. 정수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갑자기 뒤에서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어머니. 정순이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따뜻한 미소가 없었다. 왜 따라오신 거예요? 민수야. 아니, 넌 누구니? 진짜 내 아들이 누구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되는데. 내 아들을 돌려줘. 진짜 민수가 어디 있어? 진짜 민수. 민수가 비웃었다. 어머니 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하세요? 그 아이는 이미. 거짓말. 정순이 소리쳤다. 민수가 한 발 다가왔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어머니한테도 안 좋을 겁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정수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이 사람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경찰에 신고했어. 내가 가짜라는 거 다 알아.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언제요? 너보다 한 발 빨랐지.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민수가 정순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어머니 정말 실수하셨어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분들 많았어요. 정수는 숨이 막혔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을까?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뛰쳐나왔다. 움직이지 마.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한다. 민수는 정순의 팔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다. 이봐요, 잘못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입 닥쳐. 내 동료들 다 잡았다. 내가 지난 5년간 17명의 노인들을 속인 거 다 나왔어.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17명.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17명이나 더 있었다. 8장. 마지막 진실의 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정수는 경찰차를 타고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다. 차 안에서 경찰이 설명했다. 이정순 씨, 그 조직은 매우 치밀하게 운영됐습니다. 실종 아동 가족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DNA 샘플을 위조하고 심지어 관련 기록들을 미리 없애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럼 보육원 화재도? 네, 그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요. 정수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과 진짜 민수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7층 중환자실 앞에 섰을 때 정순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준비되셨습니까? 경찰이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병실 안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정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민수였다. 진짜 민수. 코의 모양, 귓불의 형태, 이마의 흉터. 5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생긴 작은 흉터. 모든 것이 일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왼쪽 볼의 보조개. 정수는 눈물이 쏟아졌다. 민수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정순을 봤다. 잠시 동안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또렷해졌다. 마. 정수는 침대 곁으로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민수의 손은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그녀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엄마. 미안해요. 늦게 와서. 아니야. 내가 돌아온 게 어디야. 엄마는 행복해.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다. 30년의 그리움이, 기다림이, 고통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잠시 후 정순이 물었다. 민수야, 그동안 어디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엄마.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천천히 말해도 돼.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그때 시장에서 민수가 말을 이었다. 엄마 손을 놓쳤을 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유괴범이었구나. 아니요. 민수가 정순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그때 나를 데려간 사람. 정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집안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나를 데려간 사람. 아저씨였어요. 엄마 오빠. 외삼촌이었어요.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오빠? 민수의 외삼촌? 그는 20년 전에 사망했다. 교통사고로. 민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민수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기억을 떠올렸다. 엄마가 가진 땅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 유산. 외삼촌이 그걸 노렸어요. 나를 없애면 엄마가 정신적 충격으로 유산 관리를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를 어딘가에 가뒀어요.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지하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탈출하려다가 머리를 다쳤고 그 후로 기억이 없었어요. 누군가 나를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갔나 봐요. 하지만 신원을 알 수 없었고 혼수 상태였대요. 정수는 무릎이 꺾였다.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오빠가, 내 외삼촌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후로 발견된 막대한 빚. 그가 사업 실패로 돈이 필요했다는 것. 그리고 민수의 실종. 그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런 말하게 돼서. 아니야. 정순이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30년 동안 나를 찾았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는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었어. 외삼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건가요? 아니야. 경찰이 끼어들었다. 이정순 씨 오빠의 사망 사건 재조사하겠습니다. 당시 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뭔가 나올 겁니다. 정수는 민수를 바라봤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 너무나 긴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 민수야,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짬뽕 끓여줄게.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짬뽕을 좋아한다는 거. 정수는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엄마니까. 엄마는 다 알아. 민수도 웃었다. 30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웃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경찰이 다시 찾아왔다. 이정순 씨 귀하의 오빠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시 차량 브레이크에 인위적인 조작 흔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수는 숨이 막혔다. 그럼 누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말을 이었다. 귀하의 오빠에게 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민수가 병상에서 말했다. 엄마 외삼촌이 저를 가둔 곳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른들이었는데 얼굴이 기억나지 않지만 목소리는 기억나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30년 전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지만 알아야 했다. 민수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 저녁 정수는 민수가 태어날 준비를 도우며 생각했다. 30년의 기다림.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기에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엄마,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민수가 물었다. 그냥 내가 있는 걸 보고 싶어. 내가 밥 먹는 거, 웃는 거, 숨 쉬는 거. 그걸 보는 게 엄마의 꿈이었어. 민수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요. 응, 엄마도.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30년 만에 맞이하는 진짜 시작이었다.